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자,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갈에는 도움이 됐죠. 물론 남부지방에는 아직 좀 더 해갈을 위해선 많은 비가 더 내려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별빛님들 그렇게 기다리시던 나물들, 특히 산나물들이 이 비를 통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동안 매일같이 수십 건씩 발생하던 산불들이 어느 정도 진화도 되고 예방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 황사도 이제 싹 깨끗하게 걷어내는 그런 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가시상추를 채취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를 채취하러 가는 중에 만난 가시상추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 나무를 찾아왔는데 조금 크기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찾아오게 됐는데 아마 오늘쯤이면 나물 채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나물일까요? 자, 저와 함께 찾아보시기로 하시죠. 자, 여기는 귀릉나무죠. 이런 개울가, 계곡가 이런 데 보시면 하얀 꽃들, 물론 꽃이 피기 전에 다른 식물들보다 이런 잎들이, 파란 잎들이 좀 빨리 나오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꽃들이 아주 정신없이 달려있는 귀릉나무의 모습입니다. 요 귀릉나무의 순도 어릴 때는 이것도 나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새순들도 나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나무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두근두근하죠? 으차차. 와우,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뭐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아니고 저희 동네에 있는 산인데 제가 매년 이렇게 이 나무를 이용을 해 오고 있었죠. 자, 이 깨끗한 공기 너무너무 오랜만이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그 나물의 정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자,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제 지금 이 비가 와서 산이 요즘 연두했었는데 많이 초록초록해졌죠? 자, 그리고 자, 비비추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딱 나물로 채취하기 좋을 때야. 여긴 제가 매년 채취를 하는 장소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4월 6일 날, 오늘이 4월 6일이죠. 2년 전에는 오늘과 같은 날짜에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다른 것들 관여하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작년에 4월 20일에 채취를 했었죠. 자, 지금 이때가 가장 맛이 좋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앞치마를 좀 쳐야 되겠죠?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앞치마를 착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취를 시작하는데 요건 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릴 때는 손으로 그냥 이 밑둥을 잡고 쏙 이렇게 뽑으시면 밑에 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뿌리와 요 줄기 사이에서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취하시면 돼요. 자, 여기 뭐 이 정도 있는데 많은 양은 채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 먹을 것만 채취하고 그대로 또 잘 번질 수 있도록 또 놔둬야 되겠죠. 자, 요 비비추는 옆으로, 뿌리가 옆으로 사방으로 번지면서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백합과 비비추 속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옥자마들 많이 키우실 거예요. 이게 옥자마도 이 비비추 속에 속하는 같은 식물이죠. 하지만 이제 이
옥자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도입한 종이에요. 화초용으로 도입한 종인데 그 옥자마도 이 비비추처럼 나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비비추 말고 또 이런 또 산에 나는 요 비비추보다 조금 더 잎이 넓은 1월 비비추라고 있어요. 그 1월 비비추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비비추, 1월 비비추, 옥자마 셋이 공이 비비추 속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이용 방법이나 뭐 맛이나 효능은 전부 같습니다. 요걸 제가 재작년까지는 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던 근거가 뭐냐면 TV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비벼 먹어야 제 맛인데 비빈다는 게 이제 비벼서 거품을 우려내고, 그러니까 그 거품을 독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는. 그런데 그건 독이 아니라 바로 사포닌이었어요. 자, 사포닌은 거품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백태, 콩들 있죠. 콩을 이제 뭐 두부나 뭐 어떤 요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물에 씻게 되면 콩에서도 거품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은 면역 물질이죠. 우리 이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주고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능이 있죠. 자, 비비추가 이렇게 있고요. 비비추는 잎이 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아파트 화단에서도 옥자마뿐만 아니라 요 비비추를 이제 화초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비비추는 잎이 좀 제일 좁습니다. 그리고 1월 비비추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잎이 넓고요. 그리고 옥자마는 가장 넓어요. 그리고 비비추는 보라색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화단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1월 비비추도 보라색 꽃이 핍니다. 하지만 옥자마는 어때요, 여러분? 옥자마 많이 보셨잖아요. 옥자마는 흰색 꽃이 핍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 이용하실 때는 이제 비비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독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으로 쌈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된장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요 쓴맛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데쳐가지고 된장국을 끓이면 여러분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이것도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애용해 오던 그런 산나물이죠. 산나물이면서 또 들에도 발생하고 들과 산 경계면 그런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맹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TV 프로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신용하시면 안 돼요. 한 번씩 이름을 알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보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비비추,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자옥잠화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식용입니다.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고, 그리고 성질은 평합니다. 평하기 때문에 뭐 체질의 구분 없이 냉한 분이나 열성 체질인 분이나 누구라도 이용해도 탈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맛은 달고 약간 씁니다. 쓴맛은 점점 커지면 점점 쓴맛은 강해집니다. 그 이제 쓴맛을 이제 체질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독으로 몸이 느끼고 설사를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체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은 아닙니다. 이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로 보실 수가 있겠죠. 어제 생방송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이구, 이거 아주 좋네. 아주 빼곡하게. 삼립국화 같은 건 이제 이렇게 이제 번져나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좀 돼요. 한 30-40cm 이상. 하지만 이런 것들은 뿌리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곡하게 모여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된장국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쌈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로 장아찌를 담으면 여러분들 그 명이라고 부르시는 산마늘 있죠. 산마늘하고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 용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손 안 대고 칼 안 대고 이렇게 아주 쉽게 채취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큰 것들만 중간에 속듯이, 그래서 여기가 이 밭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뜯고 또 뜯고 계속 하다 보면 얘네들이 더 이상 번지질 못하고 세력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없어지겠죠.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속듯이 해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연두연두하고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제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요 비비추 채취하는 요 즐거움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재밌죠. 금팔찌 아니고요, 게르마늄 팔찌입니다.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아주 좋은 팔찌입니다. 금이 아니고요. 자, 사이사이에 발을 넣고 자, 그러면 효능은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사포닌 폭탄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사포닌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약체질 개선, 면역력 강화 이런 데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이걸 이제 자옥잠근이라는 생약제 명으로 불러요. 자옥잠근, 자색, 보라색이 나는 꽃이 핀다고 말씀드렸죠. 자옥잠, 이것도 이제 옥자마랑 같은 이제 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근, 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옥잠근, 뿌리나 또는 씨앗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뿌리를 이용합니다. 자, 효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효능,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냐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염증이죠. 염증, 소염작용,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작용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보혈작용이 있어요. 보혈. 자, 보혈하면, 혈을 보호하는, 피를 보호하는 최고 약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귀죠. 당귀처럼 보혈 기능을 합니다. 보혈 작용이 있어요.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서 만들어진 피가 사지 말단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행혈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보혈과 행혈이 같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군기체 설명드리면서 당귀가 피를 만들어 주고 그 피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천궁이라는 약재를 같이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당귀도 그 몸통 부분은 이제 보혈, 그리고 아주 작은 실뿌리들은 행혈 작용을 하긴 하지만 보통 당귀는 천궁과 같이 이용했을 때 보혈과 행혈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약재들이죠. 하지만 이 비비추는 보혈과 행혈을 같이 실행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리고 체질 구분 없이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쓴맛을 너무 강하게 느끼시고 또 이걸 이제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 비벼 가지고 치대시면 돼요. 물속에 넣고 이렇게 치대시면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포닌이지만 그것도 쓴맛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대시면, 그렇게 하고 드시면 부작용은 좀 면하실 수가 있죠. 자, 보혈, 그리고 행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기. 자, 우리 혈기가 왕성하면 건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혈기가 왕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혈을 보여주는 보혈 기능이 있고요. 행혈 기능이 있었어요. 더없이 좋은 기능이죠. 거기다가 혈기, 기까지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끼, 그걸 이제 이끼라고 그래요. 이끼. 기를 살려주는, 기를 올려주는. 자, 보혈의 왕은 당기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보기, 기를 보하는 최고의 약재는 황기입니다. 황기. 그런데 황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를 북돋우는 그런 작용을 이 비비추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각종 염증들을 잡아줌으로 해서 이제 통증을 멎게 하는 그런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 발을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와우, 지금 크기가 아주 딱 좋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허약 체질 개선하고 면역력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보혈, 행혈, 그리고 소종, 염증 잡아주고요. 종기를 없애주고요. 보혈, 그리고 이끼, 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동안 대부분 아마 화초로들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화초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나물로, 약초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꽃이 예뻐서 많이들 화단애들 많이 가꾸시잖아요. 뭐 아파트 화단이든 뭐 어디 화단이든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자연에서도 이렇게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물로서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아까 이제 뿌리나 씨앗을 주로 이용하고, 보통은 이제 뿌리를 약초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옥잠근이라고 했죠. 이 잎도 말려가지고 요것도 이용을 합니다. 자옥잠엽이라는 생약제 명으로 요 잎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잎도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한번 맛을 보시면 좋겠죠. 아이고, 오늘 비가 오고 나서 많이 추워서 제가 지금 가죽 잠바, 차 안에 있는 게 가죽 잠바밖에 없어요. 지금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서 지금 비비추를 채취를 하고 있네요.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나무라는 즐거움이죠. 이렇게 이제 이른 봄철에 한번 이렇게 잘라서 먹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밑에서 또 한번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번까지는 올라오는데 두 번까지는 힘들어요. 두 번까지는 올라와서 꽃을 피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채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뭐 삼립국화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늦여름, 초가을까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한데, 나물로서. 하지만 요 비비추는 딱 한 번 이렇게 채취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을 채취하게 되면 이제 꽃이 아주 늦게 피거나 안 피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뿌리들 발달도 덜 되기 때문에 많이 번지지가 않겠죠.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경험들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잎 자체도 정말 화초라고 해야 될 정도로 잎 자체가 주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쏙쏙 뽑는 요 재미. 자, 요런 것들이 또 있죠. 이렇게 쏙쏙 뽑는 둥글레 있죠. 둥글레도 요런 재미가 있어요. 뽑으면 맨 밑에 부분이 똑똑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뽑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있죠. 제가 금산편에서 보여드렸던 얼레지도 이렇게 뽑을 때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큰 것들만 자 이렇게 뭐 더 많이 잘라도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또 이제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해 전에는 여기서 채취를 하고 그때는 좀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싹대를 올리고 꽃이 피는 모습까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채취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 또 이 비비추 된장국 맛있게 먹겠네요. 오늘은 봄이 주는 이 행복한 기분과 또 맛보는 즐거움 이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산야초 공부 많이 하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호에도 앞장을 서 주시고요. 지금 앞치마가 다 찼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몇 개만 더 하고 아이고 끝내야 될 것 같네. 그치. 소리가 경쾌하죠?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더 싱그럽게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제 옥자마 밭입니다. 여기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여기 저희 이제 동네이기 때문에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제가 주로 이용을 하고 가끔씩 와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관리라고 해서 뭐 물까지 주는 정도는 아니고 뭐 이제 주위에 이제 이런 그 덩굴 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가리게 되면 그런 것들만 좀 제거해 주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얘네들은 고마워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저한테 이런 즐거움을 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들. 자, 비비추. 비벼 먹어야 제맛. 비벼서 먹어야. 또는 비벼서 거품을 제거하고 먹어야 제맛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비비추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뜯어봤습니다. 자, 또 저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드리면서 청산별곡 물러갑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